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의 꿈을 이루기 정말 딱 직전인데 갑자기 나라에서 아무 말도 없이 내 권리를 그냥 뺏어간다면요? 와,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바로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를 딱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법적 장치, 이 청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정말 안타까운 한 분의 사연으로 시작해서 도대체 청문이 뭔지, 그리고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이 절차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내 권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 무너진 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생을 바친 꿈이 정말 한순간에 박살나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일만 하다가 은퇴한 김철수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오랜 꿈이 뭐였냐면요. 조용한 곳에 예쁜 전원주택 하나 짓고 사는 거였죠. 진짜 오랫동안 준비해서 드디어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딱 받았을 때 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기쁨이 정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기 우편이 하나 툭 날아온 거예요. 열어보니까 거기엔 진짜 차가운 글씨로 딱 이렇게 쓰여 있었던 거죠. 귀하의 건축 허가를 취소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겠죠. 그런데 김 씨를 더 기가 막히게 만든 게 있었어요. 뭐냐면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이게 왜 그런 건지 해명할 기회조차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 주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네, 바로 김 씨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법적인 절차, 청문 제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청문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행정기관이 나한테 뭔가 불이익을 주기 전에 잠깐만요, 당신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하고 공식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고요. 법에서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정해놓은 필수 절차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개념이 확 잡히실 거예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처럼 뭔가 이익을 주는 걸 수익적 처분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김 씨 사례처럼 줬던 허가를 뺏는 것처럼 이익을 뺏어가는 걸 침익적 처분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법원은 김 씨의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법원이 내린 아주 시원한 판결, 같이 한번 보시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 청문 절차를 건너뛰고 한 건축 허가 취소는 위법이다. 이렇게 본 거죠. 다시 말해서 구청이 한 그 처분 자체가 그냥 무효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누구의 의견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법원이 실제 판례로 땅땅땅 못 박아놓은 원칙입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는 걸 정말 엄격하게 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10이에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법원은 그냥 어쨌든 청문 열었잖아요. 이걸로는 안 된다고 봐요. 다른 대법원 판례를 보면 청문 통지서가 청문이 열리기 최소 10일 전에는 당사자한테 도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당연하죠. 내 입장을 준비하고 자료도 찾고 방어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니까요. 아니 어차피 허가 취소될 만한 이유가 있었으면 그냥 절차 좀 생략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법원이 왜 이렇게까지 절차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방어권 보장이에요. 아니 내 재산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하면서 내 말 한 마리 안 들어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행정의 신중함 확보입니다. 청문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무원들도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한 건 없나? 하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거든요. 섣부른 결정을 막아주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처음부터 서류를 위조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법원도 이런 경우까지 절차를 지켜서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김 씨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딱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나한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청문 통지서라는 걸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만약 못 받았다? 그럼 절차 위반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둘째,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를 꼭 세워보세요. 10일 전에 도착했는지. 셋째, 만약 청문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내 입장을 설명하고 자료도 내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절차가 다 무시됐다면 그때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행정기관의 결정이 언제나 최종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손에는 법이 정한 절차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요. 오늘 보셨듯이 때로는 그 내용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전에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게 모든 걸 뒤집어 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수많은 복잡한 법조항들보다도 이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요?